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생물임용에 충북지역 재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합격 수기를 읽었는데 거기서 김태희 교수님을 추천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스쿨이 임용 외기 20년이라고 하여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내용학은 인강을 거의 듣지 않고 혼자 책을 읽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생물교육론은 김태희 선생님 강의를 주로 들었고, 교육학은 지스쿨의 설보현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공부 비율은 전공을 항상 가장 많이 잡았고, 전공은 50%에서 70% 정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교육학, 그리고 생물교육론에 제일 적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제가 1월부터 공부를 바로 들어갔는데 10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서 11월쯤에는 매일매일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 듣는 시간도 다 공부 시간으로 넣었고, 저는 외제적인 동기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열품탈을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가장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는 매일 6시에 일어났고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다녀온 다음에 그 이후로는 밥 먹는 시간에도 계속 인강을 들었고요. 그냥 인강을 계속 들으면서 자투리 시간을 사용하고 다른 시간, 오후나 오전 중에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모든 시간을 공부로 흘러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전공의 시간을 50%에서 70 정도 썼다고 했는데 비율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하루에 기본 10시간을 했기 때문에 전공을 50%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도 5시간 정도는 쓰고 들어가서 공부를 그냥 저는 양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메타인지였는데요. 제가 이제 임용시험이 되게 이기적인 사람 같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만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집중력이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그렇게 메타인지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교육론은 저는 김태희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1월에 심화이론 강의를 먼저 들었습니다. 빠르게 심화이론 강의를 듣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 남은 배수 시간을 돌려서 듣거나 책을 읽고 이론을 인출하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김태희 선생님의 탐구 분석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과서를 읽는 것이 2025학년도 시험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교과서를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합쳐서 선생님이 열어주신 강의를 수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분석을 들으면서 계속 그것을 매일 읽어나가면서 교과서 내용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물교육론에서 교육과정을 외우는 것을 자투리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사용해서 아침에 운동 다녀오는 길에 계속 교육과정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 먹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교육과정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인출할 정도로 빠르게 인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밥 먹을 때 공부하는 게 정말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간절해지니까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태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들을 판서 노트에 옮겨놓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교육론 단권화를 그냥 판서 노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론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8월 달에 문제풀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저는 문제풀이 강의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희 선생님께서 문제풀이 책에 있는 문제만 봐도 툭툭 답이 나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희 선생님 말을 믿고 매일매일 강의 전에 문제를 다 풀어가고 그것을 강의를 들은 걸 토대로 복습하면서 태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저의 답안 틀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2026학년도 시험에서 오답자가 많았던 문제도 시험에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것을 제가 따로 복습하는 시간이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강의에서 들었던 필기를 통해서 쉽게 나중에 복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미리 풀고 강의를 들으면 답이 정말 많이 틀릴 때가 있었는데요. 계속 틀리고, 그런데 복습을 하다가도 왜 틀렸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태희 선생님 카페에다가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질문을 했을 때 태희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답을 친절하게 달아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제가 혼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양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해도 정말 실력이 늘지 않는다, 항상 제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김태희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독이 안 차도 더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서 그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계속 쏟아 부어도 늘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1차 준비를 열심히 해둔 것이 2차 준비에도 정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탐구 분석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것도 2차 준비에서 이제 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이미 교과서 내용이나 탐구 활동들을 다 알고 있다 보니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 실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구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해서 거의 매일매일 모여서 주제별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수업 실현 문제를 20분 동안 풀어보고 그것을 20분 동안 직접 실현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에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수업 실현과 비슷하게 이제 문제를 준비해 와서 10분 동안 구상하고 10분 동안 답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실전처럼 하는 것에 의의를 많이 두었던 것 같고요. 연습을 실전처럼 해서 2차에서도 최대한 당황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험과 면접에서도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험이 있던 지역이라서 수업 실험과 면접에 더해서 실험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요. 실험이 있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험도 1차 공부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출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예상을 하면서 일단 모든 실험을 다 한 번 이상, 거의 2번에서 3번씩은 전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실제로 80분을 재가면서 하면서 어떤 도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핫플레이트를 언제 가열을 해야 하는지 이런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계산해 둔 대로 행동하자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또한 다 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알코올 발효가 주제로 나온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한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준비물이나 과정 등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쓸 것인지도 다 틀을 만들어서 그걸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험을 직접 했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졸업한 대학교의 실험실을 빌려서 했습니다. 실험을 하는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대여를 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실험은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험 평가가 있을 때 직접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실험을 하면서 도구를 쓸 때 느끼는 게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하면서 실수가 나오는데 정말 실험이 한 번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어디서 실수가 발생한 건지를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더 섬세하게 변이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놓으려면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 책을 본 적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배경화면으로 해놨던 글인데, 이제 우리의 행위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글이었어요. 그림자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내 행동이 나를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행동할 때마다 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임용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악마가 되어서 나에게 후회를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임용에 집중하자라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 힘이 돼줬던 말 중에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항해를 할 때 지그재그로 운항을 한다. 그런데 이 배가 간 길을 멀리서 보면 배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글이었는데요. 저도 지쳐서 공부를 막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은데, 그럴 때 이 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뭐 이번에 떨어져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 어쨌든 내 인생이 직선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여러 번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선생님으로 서자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임용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